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 친구들한테 그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했어요. 자, 먼저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여기다 써보면요. 이 대폭발 우주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빅뱅 이론은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주에서 초고온, 초고밀도로 이렇게 모여있는 한 지점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빛의 속도로 쫙 멀어지는 것. 빛의 속도로 폭발하는 걸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한 지점에 모여있던 이 물질들이 빅뱅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쫙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곳까지, 다시 말하면 빛이 퍼져나가는 그 최후의 거리까지를 우리가 우주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우주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빅뱅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럼 빅뱅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이제 빅뱅이 어떻게 138억 년 전에 일어났냐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우주의 나이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t라고 했을 때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허블 상수의 역수값으로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허블 상수의 역수값이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허블의 법칙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허블의 법칙은 은하의 후퇴 속도를 아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은하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값에다가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블 상수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이 거리를 이항을 하면 R분의 V 값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추리를 해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거리분의 속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허블 상수값은 당연히 시간의 역수값이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요걸 가지고 요 위에 있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38억 년이라는 숫자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빛의 속도로 쫙 이동해서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빨간색 끝점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138억 년 동안에 이만큼의 거리를 갔을 때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리 값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빛의 속도로 이 우주가 그 팽창을 해서 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속력은 빛의 속력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시간은 이 우주의 시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138억 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 거리에 해당하는 이 크기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지평선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의 지평선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었고 우주의 크기를 예측을 했는데 이 우주의 지평선에 있는 각각의 모든 부위에서 모든 물리량들이 다 똑같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관측이 된 거예요. 이 우주의 어느 방향을 보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아니면 그 각각의 부분에 해당하는 물질들의 분포, 그리고 온도, 그리고 밀도,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 점에 있다가
광속으로 팽창해서 지금 우주의 지평선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요, 제일 처음에 같이 있었던 시기가 없어요. 그냥 모여 있다가 갑자기 팡 터져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모든 물리량이 다 같게 관측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빅뱅의 문제점이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빅뱅에 의해서 우주의 지평선이 있었는데 이 빅뱅에 의하면 그냥 광속으로 우주는 이렇게 팽창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만큼의 이제 우주가 생기는 거니까 우주의 지평선을 요만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느 방향에서의 우주 그 부분에서 모든 물리량이 똑같이 측정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팽창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138억 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우주의 크기보다 굉장히 작은 크기로 있었다. 이 까만색은 현재 우리가 그냥 빅뱅 이론에 의해서 측정한 우주의 지평선에 해당하고요. 까만 동그라미는. 요 빨간 동그라미는 그게 아니라 우주가 처음에는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 있었다. 그래서 이 작은 우주에서 여러 물질들이 막 서로 섞이고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가 됐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우주가 이렇게 급팽창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급팽창하는 순간이 돼버리면 현재 우주는 이렇게 급팽창에 의해서 갑자기 팽창하는 급팽창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했던 우주보다는 더 큰 우주의 지평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은 이 까만색인데 그렇지 않고 이 급팽창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보다 더 크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더 멀리 이동했던 그런 은하나 별들에 해당하는 별빛은 아직 우리한테 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먼 곳은 관측할 수 없다는 그게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입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요.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예요. 지금 여기 쓴 것처럼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지금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우주가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요 까만색 크기의 우주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현재 측정할 수 있는 우주는 이렇게 우주의 지평선이 요만큼의 크기고 이 까만색에 해당하는 우주의 크기가 이제 빛의 속도로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면 우주의 지평선이 이렇게 큰 까만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이 큰 까만색까지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각의 모든 방향의 물리량이 똑같을 수 없는데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제일 처음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처럼 크기가 굉장히 작았단 거예요. 이 작은 크기의 우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는 물리량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얘네들이 공평하게 이제 분포를 이루게 되고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주가 급팽창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처럼 굉장히 크게 커지면은 이렇게 급팽창된 우주에서 별빛은 아직 우리 쪽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우주는 딱 이 까만색까지의 우주의 지평선의 우주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을 여기에다가 플러스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 두 번째 편평성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